안녕하십니까. 은행을 졸업한 대출주사 숑군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죠. 대출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시간을 사올 때 가격이 있을 건데 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비싸게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저렴한 가격에 사와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 자산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얘기는 대출을 시간을 사오는데 내가 버틸 수 없는 가격에 사왔을 때, 금리에 대한 확실한 판단 없이 사왔을 때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는지 사례를 통해서 찾아보고, 또 이 대출을 한번 받고 나서 금리에 대한 정보와 판단을 놓지 않고 끝까지 트래킹하면서 아주 좋은 가격에 대출을 대환한 사례까지 여러분들하고 사례를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 저희가 주담대 금리 상단이 6%, 7%에 육박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죠. 근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상단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받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하단에서 결정이 되는데, 요새 그 하단조차도 3%대 금리는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 시중은행은 4% 중반을 넘어가고 있고, 보험사나 이금융권들이 4% 초반에 좀 특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될수록 금리가 내려가는 요인보다 지금 상방으로 갈 요인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점은 하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뭐 3% 후반, 4% 초반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약을 앞두고 계약을 했거나 1월달, 2월달 잔금을 앞두신 분들이 대출 금리 때문에 반짬을 설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출 금리는 언제 정해져요? 실행일 날 정해지면 그게 만기까지 쭉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내가 반짬을 설쳐서 자제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4.5였다가 2개월 뒤에 5%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공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실 때 금리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사례를 보면은 대출 금리를 적당하게 혹은 면밀한 자금 개혁을 받고 나서도 본인의 이 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또는 멘탈이, 유지력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사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등기를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등기부 등본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 사실. 누가 언제 샀고 얼마에 샀고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것도 나오게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2014년에 소유자께서 집을 취득하셨죠. 이때만 해도 이 집의 가격이 14억 정도였습니다. 14억 정도였는데 지금 이게 얼마가 됐느냐? 한 40억 후반 됩니다. 그러나 이분께서는 10년간 이걸 보유하시지 못하고 중간에 잦은 대출로 경매로 처분을 하시게끔 돼 있어요. 이분도 잔금 시점에는 대출을 그냥 그 시점에 적당히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2014년에 1금융권에서 LTV 한 80% 정도 이거 받으신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대출 규제가 지금처럼 타이트하게 있진 않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요지 아파트니까 대출이 많이 나왔는데, 이 등기부를 보다 보니까 집을 사시고 나서 한 4년 뒤에 또 한 번 대출을 받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4억 정도 되는 대출을 받고 또 1년 뒤에 대출을 3억을 또 일으킵니다. 이때는 뭔가 법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렇게 대출을 받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이 시점이 되면은 본인이 매입하신 가격의 2배가 됐습니다. 2배가 되면 이제 LTV 여력이 생기면서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자, 같이 한번 보시면 대출 받는 시기가 잦아집니다. 2019년 7월인데 5개월 뒤에 또 받고요. 또 5개월 뒤에 또 1, 2억, 3억씩 이렇게 다 받고 6개월 뒤에 또 받아요, 대출을. 그리고 한 7개월 뒤에 또 받아. 계속해서 받는데, 자, 이때부터 1금융권은 대출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저축은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대출 금액이 소액이에요. 억 단위가 아니라 1000단위입니다.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세요. 이 얘기는 뭐냐? 1금융권에서 더 이상 대출 받을 수 있는 룸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뒤에 한 4천만 원의 대출을 또 받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했기 때문에 등기에서 남아있으니까 쭉쭉쭉 대출을 받다가 마지막에도 저축은행까지 끝까지 받습니다. 이때 시세가 이분께서 2배가 올랐던 그 시점인데 아마 처음에 대출 받았던 거에 계속 붙이다 보니까 집값 상승만큼 계속 받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정상적인 대부분의 등기가 집 살 때 대출을 많이 받고 누구를 장가 보내거나 아니면 뭐 누가 아프시거나 이럴 때만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는데 이 등기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의 이력이 잦습니다. 금액도 점점 소액으로 줄어들면서 근저당 설정이 1금융권이 아니라 2금융권으로 가고 새로운 명의자가 들어오면서 이거는 여러분 전형적인 생활비가 부족하고 이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받는 패턴입니다. 이것의 종말은 결국에 이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분께서는 처음에 집 살 때 만족하셨을 겁니다. 그때 금리가 5%가 넘지 않는 금리였을 거예요. 집값도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로 계속 대출을 받으셨겠죠. 근데 코로나가 종료가 되자 금리가 2배가 뛰면서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미 빚도 많이 있었고 집도 올랐으면 그러면서 잦은 대출로 막다가 결국에는 경매가 들어오면서 정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뭡니까? 대출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나의 체력을 기르면서 대출을 관리해 나가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금융권을 여러 군데서 쪼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환하면서 하나로 가면서 금리를 낮추거나 상한 조건을 거치 기간을 길게 가면서 가거나 이렇게 조절이 필요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판단 없이 작은 계약 없이 너무 작게 대출을 받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례를 보면 지금 대출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제가 걱정에 걱정을 더해 드린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번 다른 사례에서 보면은 이렇게 대출을 소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좋은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이분은 블로거십니다. 블로거 이름이 수미숨 월드세요. 우리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 수도 있어요. 이분이 블로그 이웃도 6만이 넘어가시고 책도 쓰고 좋은 포스팅을 많이 해주십니다. 너무나 사례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어서. 자, 이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십니다. 퇴거자금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블로그에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받으셨냐면 처음에 카카오뱅크에서 받으셨어요. 예, 이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현재도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주담대가 좋다고 저희 채널에서 어마무시하게 밀어들었죠. 카뱅에서 받으셨는데 작년 2월에 받으면서 4.15%에 받았습니다. 이때 이 금리만 해도 괜찮았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도에 맞게 이제 대출을 쓰셨는데 자, 이분께서 잘하신 건 뭐냐면 대출을 받고 나서도 큰 일을 치렀잖아요. 아, 끝났다 이렇게 안주하시는 게 아니라 기사도 보시고 뉴스도 보시고 블로그도 보시고 정보를 파악하려고 계속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얻어낸 정보가 뭐냐? 대출 받은 지 6개월 만에 어느 은행으로 대환하셨어요? BNK, 금리안심 무기지로. 이거는 부산 경남은행이거든요. 부산은행으로 대환을 하시는데 몇 개월 만에 대출 받은 지 7개월 만에 몇 프로로 갔습니까? 4.15%에서 3.15%로 갔습니다. 이거는 얼마가 낮아졌어요, 여러분? 무려 1%가 낮아졌습니다. 대출을 3억을 받았다고 하면 1%면 300이에요. 6억을 받았으면 600이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돈 버는 대출 갈아타기를 하신 거예요. 너무나 칭찬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 이 무렵에 저도 제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게요. 2024년 8월달 블로그 포스팅. 이번 여름은 부산으로 가세요. 피처링 BNK 부산. 이게 놀러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기사를 포스팅을 하는데 이번 특파는 신규 대출과 대출 갈아타기 모두 가능하다. 부산은행 홈페이지와 앱상에서 최저금리는 3.1이다. 부산으로 가세요. 부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죠. 힌트를. 이걸 제가 뭘 보고 이렇게 힌트를 드린 거냐?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도 같이 보면 이때 이제 인터넷지에서 올라온 기사를 보면은 8월 초에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다 올렸는데 부산은행이 특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제 레이더에 딱 걸렸습니다, 여러분. 5년 고정금리 최저 2.94. 일부 지점에선 상담사까지 끼고, 왜냐면 부산 경남은행이 베이스가 저기 남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아파트 대출들을 다 수요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서울로 진경을 할 때 상담사 조직을 끼고 올라온 거지. 그러면서 이제 지점에서 상담사를 끼고 영업을 하면서 많이 몰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워치를
아마 금방 팔았을 거예요. 다른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0.5 이상 쌌기 때문에 이번 지금 3.15에 갈아탔다고 고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기사에 다 나오잖아요. 기사에 다 나와. 이런 게 여러분 뭐다 돈 되는 기사입니다. 저도 네이버 금융이나 경제에서 많이 보는데 이런 기사 헤드라인만 보면 클릭 한번 해보면 읽어보면 되거든. 신한은행이 4%인데 여기 2.94? 진짜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돼? 네이버에 부산은행 지점 치고 전화해 보거나 아니면 뭐 상담사 조직이 있으면 전화해 보시거나 아니면 지점에 가보거나 한 번이라도 발품 손품을 팔면은 뭐 해보면 돼요? 시도해 보면 돼요. 이때 수미수님은 본인이 직접 시도했잖아. 시도해서 3.15 1%의 디프라이싱이 된 겁니다. 돈 버는 이런 행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이제 잔금을 앞둔 분들이 대출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4.5 뭐 5%도 육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대출을 받았다고 낙담하고 나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여러분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가 1년으로 봤을 때 한 번쯤은 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중은행들이 동일하게 다 올리진 않아요. 은행은 항상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풍선효과라고 그래서 뭐 세 개 은행이 여기가 올리고 있으면은 어떤 은행이 실적이 부족하면 여기는 항상 금리를 낮춰서 쭉 깔때기 효과를 만들어내. 그래서 이쪽으로 본인들이 특판을 다 팔면은 다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은 서로 이렇게 각계정투야. 이럴 때 갈아타는 방법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하냐 걱정하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저희 현군TV 채널에서 계속 대출 시황을 읊어드리고 금리를 짚어드리고 어디가 좋다 지금 괜찮다 이런 분위기다 짚어드리잖아요. 그 영상만 보고 움직이시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 영상만 보시더라도 이렇게 돈 되는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대출은 한번 받고 정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출은 항상 관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출은 끝이 아니라 리스크 덩어리야.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만이 이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금리가 높은 시대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승자로 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수히 좋은 정보와 인풋을 드릴 테니까 대출도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은 정보 많이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주시면 대출도사인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